동이라는 데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남아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20명에 회사 2명, 전체 9명. 그리고서 저희는 이제 뭐 시력 교정은 저는 이제 전공도 아니고 저희 같이 파트너 선생님도 망막 전공이라서 그냥 중증 문진환 전문 클리닉으로 가자. 그래서 전국에서 아무도 그런 시도를 안 했었는데 그냥 대학병원 빅5랑 똑같은 장비도 다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집도 돈도 빌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신용대출, 그 다음에 집 담보대출 다 끌어모아가지고 병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쟤들이 미쳤나 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실제 건물을 보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네,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 건물이 1968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갔더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그래서 봤더니 이제 막 저기를 리모델링해서 장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번 개원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실제 개원을 하고 났더니 그 전에 몰랐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망막이나 동네시간 다 대학병원에서 보는 건데 뭐 서울대, 세브란스, 뭐 순천하는데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좀 다른 시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뭐 이변 가사하는데 좀 다른 시간으로 좀 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러고서 생각을 많이 했더니 되게 요새 같은 위치예요. 동부이촌으로 빽하게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인구가 28,000명, 3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 위치도 딱 나쁘진 않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오면 바로 있는 그런 위치라서 서울의 중심 센트럴 서울학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쳐 병원을 만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궁금했죠.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저지르긴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할 건지 실패한 거지. 근데 마치 이거 딱 보고서 계단이 생각났어요. 요새 막 계단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그 기생충에 나오는 계단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은 박 사장님 사는 그런 계단이 나올 것이고 지하로 뭐 반지하로 내려가서 뭐 이런 운명의 가족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때 뒤지기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는데 만족. 재밌으시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처음에 8명이었었는데 약간 힘든 좀 12명이 됐었고 그리고 어쨌든 감사.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몇 년 동안 잘 지냈어요. 해마다 조금씩 성장도 하고 그리고 아마 그때쯤 생각을 했던 것이 아마 인생은 레이스 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경주 끝까지 완주해서 이기는 사람이 승자할 것이야.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되게 기대 안 했던 뭐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더 로드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어느 날 폐허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병원에 생기더라고요. 2015년도 6월 22일 날이었었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 앞에 물자동차들이 와 있고 병원에서 막 연기가 나고 있어요. 앞에는 사람들이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들어가 봤어요. 정신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럼 저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들어가서 봤더니 마스크 쓴 소방관들이 불을 막 진화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화재가 일어났던 데는 완전히 다 타서 녹아버렸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재는 재로 뭐 먼지는 먼지로 이런 게 생기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보니까 병원을 살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진짜 천장 끝까지 전부 다 동댕이 가득 차서 그냥 자 여기서 못해도 어쨌든 뜯자. 그러고서 철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짐 싸고 여기 우리 그때 만삭이었던 우리 지금 총괄실장님도 계시고 지금 어쨌든 여기서 옮겼습니다.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왔는데 아들한테 야 이게 현실이야 뭐 어쩔 수 없었네 그러면서 아들이 냄새 난다고 그거를 맡고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진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느꼈지만은
썼던 책에 있었던 구절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될 때는 강하다는 그런 생각들 하려고 노력했고, 사실 뭐 정말 그 뒤에 병원에 딱 이렇게 그만두고 나니까 잠깐 쉬고 나니까 되게 할 시간이 많더라고요. 진료를 안 보니까. 네.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혼자 자전거 타고 남산도 올라가고 뭐 그 병원에 오는 사람들한테 아무나 붙잡고 사진도 좀 찍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조금 생각을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걸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마침 이번에 또 리뷰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원하는 대상,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인생은 송두리째 바뀐 것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대책을 세워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대체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촌동에 공실이 없습니다. 이촌동은 상가들이 워낙에 장사들이 잘 되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데 돌아보니까 편의점 옆에 또 박물관 옆에 이런 방이 하나가 33평짜리 그 당시에 장비나 그런 거 수용하기 되게 어려웠지만은 찾아냈어요. 근데 보니까 되게 황당하죠. 우리 하천 원장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는 거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그 구성원들이 한 명도 안 떠나고 우리 30평의 공간에다가 가벽으로 벽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임시진료소를 세웠어요. 자, 그때 얘기했어요. 자, 우리 3달 만에 다시 돌아갈 거야. 새 집을 지어가지고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실제로 환자들이 오고 했을 때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진료를 시작하는데 다들 뭐 표정들이 아주 네, 굉장히 지쳤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힘을 내서 좀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둥지를 만들었죠. 다 뜯어버렸죠. 저희 원래 있던 사과나 곳 다 뜯어버리고 페인트칠부터 다시 하고 전부 벽체 그리고 기계도 하나 없이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폐기해버리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다시 현재의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하는 날 이사하고 다시 자 우리 여기서 새 출발해 봅시다 같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찍었던 기념사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아까 소방차에 있었던 시나하고는 반대죠. 되게 일상적으로 모든 것이 똑같이 돌아왔는데 계획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다시. 왜냐면 이때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자 이거 좀 더 이미 한번 이렇게 꺾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확 더 그 레퓨테이션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더 잘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비도 그 전에 있었던 것도 괜찮은 장비들이었지만 더 좋은 장비로 사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장비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는 사실은 제가 예상을 전혀 안 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 현재까지 올해 약간 치고 그때 처음에 9명이었던 병원이 45명, 구성원도 45명으로 늘어났고 병원도 그때 2층에 70평 정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하 사무실하고 수술센터를 독립하고 해서 면적도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외래가 한 5만 명 정도, 굉장히 큰 대형 병원도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외래 수술센터도 떼어냈고 그 다음에 저기 행복연구소라는 조직, 그 다음에 교육팀표센터 회사들도 늘어났습니다. 저희 함께 지금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고요. 이건 작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연말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사실 왜 이상하다. 이거 원래 공식이 아닌데 그냥 하고서 후 꺾어져서 그냥 입에 붙이나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주시고 왜냐면 저희가 굉장히 우리 그 같이 있었던 구성원들이 단합해서 위기를 잘 헤쳐나갔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 아침에 그날 다시 화제들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병원에 불이 났어요. 근데 예약된 환자들이 불이 난 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약이 2명이 됐는데 그 병원에 다행히 다 뭐 그 불에 끌렸는데 병원 안에 있는 서버에 하드디스크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 그 어디 가셨나? 저희 제일 뒤에 계신 저희 실장님 집에서 다시 설치하고 환자들한테 다 예약을 변경하고 임시병원 2주 있다가 엽니다. 네,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인지도도 상승하게 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딴 병원들에서 우리 병원 한번 보고 싶다. 불나기 전에는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불이 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우리 병원 가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교류를 시작하고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보니까 또 환자분들 복잡한 환자들을 또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그렇게 선수한 일은 하고 있고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은 뭐 언론사에서 또 주목을 해줬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또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병원 그 구성원들하고 같이 그 해외 봉사 캠프에 또 참가할 수 있었고 거기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농내장 전문인데 뭐 사실 개인적으로 국제학회에서 초청도 받을 수 있었고 큰 상도 타고 몇 가지 명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뭐 이런 것들은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그 해당 농내장 파트나 동내장 파트 선생님들 오실 때 꼭 이렇게 또 많이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다시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광의로운 결과가 따라온다.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든지 의식을 바꾸면 무엇인지 뒤덮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짧은 병원의 히스토리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그럴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 뭐 몇 가지 간단하게 생각을 머리를 많이 짜내봤어요. 이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 얘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헤라 자데라 그래가지고 그 페르시아 사상 왕조의 이제 고위 대신의 딸인데 어떤 왕이 이 세헤라데를 불러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그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천일 동안 반복해서 해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그 섹스고딩이라는 마케팅 부로의 저서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얘기를 제일 좋아해요. 리마크불 즐겁게 하지 못하면 죽고 마는 세헤라 자데처럼 지루한 것은 죽음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개인이나 기업이 번영하거나 쇠락하는 것은 퍼플 카우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퍼플 카우들 말고 나머지 카우들은 그냥 뭐 좀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소들이 있어요. 가족들 하고 여행을 갔는데 도로변에 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수백 마리 소가 있어도 전혀 뭐 신비롭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뭐 보랏빛 소가 있으면 사람들은 이 소에 대해서 보랏빛 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랏빛 소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랏빛 소는 리마커블하고 얘기할 만하고 주목할 만하고 예외롭고 새로워야 되고 흥미진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루한 소들은 지루하고 구태연하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고 딴 것과 차이를 모르겠는 것들이 구태연한 소들. 저는 매일 고민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은 병원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고객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죠. 근데 대개는 사람들은 약점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은 그 산을 높여야 될 시간에 그냥 골짜기를 메우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다들 결국은 지나면은 강점이 있었던 것도 무뎌지고 평평해지도록. 근데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의 한 70%에서 80%는 우리의 강점을 보이는 데 쓰고 우리가 농내장을 잘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갑자기 지금 강남의 병원처럼 뭐 갑자기 뭐 라식을 우리도 잘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뭐 사실은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기업에서 뭐 스워트 분석을 해서 그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추니티, 트렌드 분석에 대한 그런 것들로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가끔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시키기도 하는데 이건 작년 말에 작년 초에 했던 저희 병원의 스워트 분석이에요. 그냥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고 뭐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노후 건물이고 약점이 있고 근데 뭐 노후 건물 어쩌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딴 데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조금 더 장점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것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각에는 그 퍼플카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주원 병원장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하고 해야 될 것은 좀 올바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는 거죠. 요새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완과 쪽에서 뉴스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병원들에서 저기 보험 사기에 유사한 그런 것들, 자 건당 600만 원 병원 수술, 병원 이용과 설계에서 유치한 비용, 기타 등등 좀 약간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혹시 보신 얘기 저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뮤지컬 마틸다에서 마틸다가 That's not right, 옳지 않은 거죠. 사실은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건데 사실은 옳지 않은 것들도 사실은 요새는 이제 막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병원의 미션하고 비전하고 저희 병원의 미션은 열정과 실력, 따뜻한 인간으로 안과 질환 치료에 기여하는 병원. 이건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두 번째는 고객들과 구성원들의 행복 증대, 세 번째는 세계와 교류하고 세계에 도전하는 것. 핵심 가치는 서로 다와야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 진실되게 일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통하시 핵심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병원하고서 2011년도 7월달에 저하고 파트너 원장님이 만든 글인데,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나눠줬었어요. 의료 서비스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섬기는 일이다. 두 번째는 구성원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 그리고 무슨 무성 영화 했을 때 깜빡깜빡한 리더의 자격, 그리고 구성원의 자격. 구성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구성원은 지시를 존중해야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요거는 이제 최근에 한 것인데, 팀장님들한테 이제 설문으로 등등의 각각의 가치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묻기도 하고, 이 구글 설문 같은 거를 사용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가치는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교육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사실 병원에서도 무슨 교육하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반응. 핑크 플로이드의 Another Brick in the Wall이라는 노래 많이 아시죠? 노래를 잠깐 불러볼게요. We don't need education. Leave the kids alone. 우리 좀 그대로 놔두라고 있잖아.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무식한 거는 죄가 아닌데 무식한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식한 데다가 종교가 결합되면 테러리즘이 되고 무식한 놈한테 힘을 주면 독재가 되고, 무식한 데 자유를 주면 혼란이 오고 장종이 되버리고, 무식한 데 가난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이 모든 걸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굉장히 교육 시스템을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교육팀장님 계신다면 일어나 보세요. 저희 병원 원래 범한 팀에 계신데 우리 백승희 팀장님 앉으셔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재능이 있고 열이 있으셔서 올해부터는 이제 교육팀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자체 교육팀이 있으신데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단 교육도 관리해야 되고, 이건 전체 구성원 대상으로 팀별 교육, 그다음에 이제 개별 교육, 이건 이제 개인 1대1 교육입니다. 과외 같은 거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정서인 문화 교육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시간 넓히기, 밑에 것들은 이제 또 병원 행사하고도 관련 있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또 경쟁력 강화 콘테스트 같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집단 교육은 사실은 전체 구성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월 2번, 그다음에 기본 질환 교육, 통계, 안전 교육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 교육 스케줄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 교육 스케줄이에요. 교육 보면은 이제 안전 교육부터 해서 의료 서비스의 기본 법정 의무 교육부터 해가지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질환 교육까지 당연히 하고 있고, 이건 전체 교육이고, 또 각 팀별로 이거는 이제 우리
각 팀장님들이 이렇게 다 맡겨놓고서 각 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시행하는 건데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안마 방송이 좀 백내장 씨, IOM 마스터 좀 더 기술적인 분들 그다음에 원 거마팀 팀에 따라서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뭐 조금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상반기 스케줄이 있는데 하반기 스케줄이 아직 없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이거 각자 선택해서 하고 있고 이건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또 특히 신규 구성원들 우리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직의 문화나 DNA를 잘 알고 있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일주일 전에 들어왔는데 8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팀장님이 이제 신입 구성원 교육에서 조직도 미친같이 교육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들부터 눈에 부족하기는 여러 가지 최종적인 시험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파트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좀 정서 및 문화 교육 같은 것들을 저희가 조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매우 특별한 교육이에요. 여기 이분 아시죠?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죠? 아라에서 6년 전에 아까 윤 대표님이 저를 처음 뵀었던 게 사실 6년 전인데 그때 저희 병원에 비전 교육을 와주셨어요. 사실 그때 되게 개원한 지 2년 정도 되고 좀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랬었는데 저희한테 비전이라는 게 뭐고 꿈들이라는 게 뭐고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되었던 교육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센스 아카데미 투어라고 해서 이건 제가 직접 스페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책 한 권을 가지고 초격차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 발표자를 정하고 이제 그래서 누가 발표하고 누가 토론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초격차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뭐 할 때 뭐 책 말고도 그 비슷한 등 참고 자료고 이런 것들 참고해도 된다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그 기존 병원에서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는데 조직이 특히 되게 많이 커지면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고 제가 또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3M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Making Miracle Moments.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론이나 뭐 그런 걸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조금 뭔가 좀 색다르게 느끼는 그런 순간들.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신호가 돼서 우주로 전송되면 그와 같은 것을 더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아질수록 더 끌어당기게 되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에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다. 사랑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죠. 사랑은 가장 높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보낼수록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사랑이 스며든 생각은 무적이 된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뭐 생일 파티, 그다음에 체육대회, 이거는 예전에 서울 달리기 대회 저희가 단체로 전 구성원들 같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전 구성원이 만져하면 전부 다 돈을 기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부금도 되고 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해마다 제가 2000 개원하고서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단체로 병원에서 뮤지컬 관람을 가는데 원칙은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좋은 뮤지컬에 가장 비싼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구성원들하고 같이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좋은 배우를 안 받아본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잘하라 좋게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 적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재작년부터 저희가 참가하기 시작한 비전 케어 캠프인데 가서 보면 또 일상하고 굉장히 다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번에는 저희 수술팀장님 키르키스탄 다녀오셨는데 보면은 정말 열악한 상태에서 실명해서 앞도 안 보이는 환자분들이 우리가 도움을 앉아 계시는 우리 고객 팀장님도 계시고 수술 이런 기회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환자들한테 또 진료실에서 그냥 맨날 하는 얘기 말고 실제로 그냥 장소를 빌려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이런 행사도 같이 한번 준비해보고 그런 것들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놀 때는 또 즐겁게 블랙 앤 레드 컨셉으로 했던 막년에 가끔은 이제 지역 행사
나가서 참여도 하고 뭐 그럼 돈을 내야 될 기회가 있어서 돈도 내고 요거는 이제 작년 말에 그 시인 정현종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좀 그런 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뭐 섬이라는 시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시고 저희 공원 구성들하고 같이 시 낭송 행사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내 학회로도 가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경험 5년 됐을 때 그 뭔가 좀 특별한 걸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분이 제가 그 오래전부터 치료하고 있던 그 시각장애인 판소리 고수세요. 그분을 모셔다가 그 공연도 하고 공연도 그냥 기획사에 한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이상한 팀장님이 사회도 보고 그 안에 음향실도 직접 다 조작도 하고 그 모셔다가 환자분들 모셔다가 공연도 하고 또 제가 뭐 사회도 하고 판소리 공연, 뭐 민요 공연 이런 것들 벼룩시장도 해마다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뭐라냐면 저희 구성원들이 전부 다 물건들 같은 걸 각자 소장하고 있는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서 가격표 붙여가지고 팔아요. 팔아서 그 수익금은 또 저기 사회보장협의체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주고 저희 우리 실장님이신데 저희 제일 구석에 앉아 계신데 뭐 경영도 잘하시면 물건도 되게 잘 파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외학회 이분은 이제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호주로 이민 간 분인데 한번 농담 삼아서 호주로 갈 기회가 되면은 자구성원들 다 데리고 찾아갈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같이 오픈하면서 우리 병원분들 같이 다 호주 멜버른 시드니 들어와서 같이 뭐 발표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그 마침 그때 또 뮤지컬 투란도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란도트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 복장이 좀 약간 좀 덜 점잖아서 그런데 사실 저희는 주말에는 양복 같은 거 안 입습니다. 토요일은 전부 다 청바지에 병원 티셔츠 입고 근무를 하거든요. 저도 진료 올 때 그렇게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굉장히 두서없이 또 화면 상태가 안 좋아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그 해마다 목표를 세워요. 저는 그 작년에도 세웠고 작년의 목표는 병원 확장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하반기 구성원들과 사회 봉사하기, 두 번째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 되기. 계속 그랬어 보니까 5년 전에 그 뭐라고 써있냐 국내에서 인정받는 안과 전문의, 뭐 행복 경영자 되기 뭐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보니까 오늘 이번에 편지를 보니까 대부분의 일들은 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뭐 다들 여기 계신 우리 구성원들 정말 다들 정말 훌륭해요. 제가 딴 거는 별로 화를 안 내는데 우리 구성원들을 딴 데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좀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키운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마지막으로 바뀐 생각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 그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뭐 되게 항해를 시작하는데 항해를 시작하는데 바다를 보면서 가겠죠. 근데 가다가 뭐 폭풍도 만나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아늑한 이런 해변에서 휴식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을 바꾼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게 돼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도 주셨고 로버트 리치 교수님이라고 뉴욕에 계신 분인데요. 그 미국 동네장학 재단도 만드셨고 전 세계 동네장의 보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냥 그러면서 나이가 80이 가까우신데 여전히 현직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저희 병원에 제 작년에 봄에 오셨을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리치 선생님 그 당신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기타 등등 이렇게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왜요? 나 계획 같은 거 세운 적 없는데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오는 파도 해결하고 그 일 하나하나 잘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원 인생의 원 계획이야.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우리 같이 있는 선생님들이랑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글이에요. 좀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와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했지만 되지 않았고,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눈 자리에서 깨닫는다. 만일 내 자신을 변화시켰다면 그걸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그리고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이런 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다들 앞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